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을 승인했다. 그런데 미국보다 잘 만들어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2024년 가을, 이 한 문장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핵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국가의 전략적 의지이자 기술력의 정점이며 해양 패권을 좌우하는 게임 체인저죠. 그런데 놀라운 건 미국의 태도였습니다. 평소 핵 기술에 극도로 민감한 미국이 그 어떤 동맹국에게도 쉽게 주지 않던 승인을 한국에게 내린 겁니다. 왜일까요? 한국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한국의 핵잠수함이 얼마나 특별하길래 미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미국 국방부 군사분석가 존 밀러. 그는 20년 넘게 동아시아 군사 동향을 분석해온 전문가입니다. 그가 한국 해군 자료를 검토하던 중 발견한 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군사 질서를 바꿀 수 있는 혁명적 변화였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 핵잠수함이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그리고 왜 미국이 역사적인 승인을 내렸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한국 해군의 진짜 실력과 대한민국의 숨겨진 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존 밀러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동아시아 군사 분석센터에서 22년째 일하고 있어요. 제 전문 분야는 한중일 3국의 해군력 평가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상관인 제임스 국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존, 긴급 브리핑. 한국 관련이야. 지금 당장 와. 한국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국장실로 들어가자 여러 분석가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앉아요, 존.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인데요? 제임스 국장이 기밀 문서를 펼쳤어요. 국무부와 국방부가 합의했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 승인하기로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핵잠수함 승인이요? 맞아요. 대통령 승인까지 받았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미국이 핵 기술, 특히 군사용 핵 기술에 얼마나 민감한지 잘 알았거든요. 동맹국이라고 해도 쉽게 승인하지 않습니다. 일본도 못 받았고 호주도 최근에야 겨우 받았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한국이 뭘 어떻게 했길래요? 제임스 국장이 두꺼운 파일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걸 읽어봐요. 한국 해군의 최근 5년 기술 발전 보고서예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파일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부터 놀라웠습니다. 한국 잠수함 기술 수준 세계 5위권 진입.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한국은 이미 디젤 잠수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독일과 견줄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형 소형 원자로 개발 성공. 잠수함 탑재 가능. 손이 떨렸어요. 원자로 기술은 핵잠수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임스 국장이었어요. 존, 어때요? 믿어져요? 솔직히 충격이에요.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당신한테 전담 조사를 맡기려고 해요. 저요? 당신이 한국 군사력 전문가잖아요. 이 프로젝트 총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자료를 봤어요. 한국의 잠수함 개발 역사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1990년대 독일로부터 기술 도입으로 시작했어요. 첫 잠수함은 독일 설계를 그대로 따랐죠. 2000년대 들어 개량형을 만들었습니다. 일부 기술을 한국화했어요.
2010년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독자 설계, 독자 제작, 독자 기술이 가능해졌죠. 그리고 2020년대 한국은 핵잠수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대단해요. 30년 만에 이 정도 발전이라니. 저는 한국 조선업의 역사도 찾아봤어요.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상선 건조에서는 이미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 기술력을 군함에 적용한 거구나. 다음 날 국방부 회의에 참석했어요. 한국 핵잠수함 승인건에 대한 최종 검토였습니다. 존 밀러 분석가, 의견 말해보세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능력은 충분합니다. 조선 기술, 원자로 기술, 무기체계 통합 능력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위험성은 없나요? 한국은 책임 있는 동맹국입니다. 핵 비확산 조약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고요. 주변국 반응은요? 중국과 일본이 긴장하겠지만 그게 오히려 영내 균형을 만들 수 있어요. 회의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장군이 물었어요. 밀러, 솔직히 말해보게. 한국의 핵잠수함이 우리한테 위협이 될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자산입니다. 한국이 강해질수록 우리의 동북아 전략은 안정됩니다. 회의가 끝나고 동료가 다가왔어요. 존, 자네 정말 한국을 높게 평가하는군.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핵잠수함은 다르지 않나? 너무 위험한 기술 아닌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증명했어요. 기술력도 책임감도요. 그날 밤 집에서 다시 자료를 검토했어요. 한국 핵잠수함의 예상 성능이 나와 있었습니다. 수중 배수량 4,000톤급, 자망 깊이 400m 이상, 수중 속도 25노트 이상. 이건 러시아나 영국 핵잠수함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무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순항 미사일, 어뢰, 기뢰까지 다양한 무기 탑재가 가능했어요. 이 정도면 지역 패권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가장 놀라운 건 건조 기간이었습니다. 5년? 보통 핵잠수함은 10년 걸리는데 한국의 조선 기술력이 빛을 발하는 부분이었어요. 다음 주 상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승인건에 대한 공개 토론이었죠. 저도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밀러 박사, 한국에게 이런 승인을 내리는 게 적절합니까? 네, 적절합니다. 한국은 60년 동맹국이며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핵 확산 우려는 없습니까? 한국은 핵무기 개발 의지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해군력 강화가 목적이에요. 중국이 반발할 텐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균형입니다. 중국의 일방적 해양 팽창을 견제할 수 있어요. 청문회는 우리 편으로 결론 났습니다. 의회는 한국 핵잠수함 승인을 지지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제임스 국장이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존. 당신 분석이 결정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사실만 말했을 뿐이에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군요. 네, 그래요. 30년 만에 잠수함 기술 후진국에서 핵잠수함 보유국으로 올라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보였어요. 기술력, 의지, 전략적 사고, 모든 게 갖춰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것을 공식 인정한 거예요. 세계는 한국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에요. 지역 강국, 아니 세계 해양 강국의 반열에 오른 겁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동북아 군사균형의 새로운 변수다. 미국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 승인이 나고 난 후 제 진짜 일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핵잠수함의 실제 성능을
분석하는 거였어요. 밤 10시 사무실에는 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기밀 등급이 붙은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어요. 한국형 핵잠수함 기술 명세서. 첫 장을 펼쳤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추진 시스템이었어요. 소형 가압 경수로 PWR. 열출력 200메가와트.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30년 이상 연료 교체 없이 운용 가능하네. 일반 디젤 잠수함은 며칠마다 부상해서 공기를 보충해야 해요. 하지만 핵잠수함은 다릅니다. 이론적으로 무제한 잠항이 가능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잠항 깊이 데이터가 나왔어요. 최대 작전 깊이 500m, 붕괴 깊이 750m. 놀라웠습니다. 러시아 아쿨라급이 600m, 미국 버지니아급이 490m예요. 한국이 이미 그 수준에 도달했다고? 특수 강철 기술이 핵심이었습니다. 포스코가 개발한 고강도 저압 금강이 사용됐더라고요. 역시 조선 강국단네. 소음 차단 기술 부분을 읽었습니다. 음향 신호 110dB 이하. 저는 비교 자료를 꺼냈어요. 중국 상급 핵잠수함이 120dB, 러시아 구형이 125dB이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훨씬 조용하네. 소음이 낮을수록 탐지하기 어려워요. 즉, 생존성이 높다는 뜻이죠. 이 정도면 미국 다음 수준이에요. 속도 데이터를 봤습니다. 수중 최고 속도 29노트. 빠른 편이었어요. 중국 최신 핵잠수함이 25노트, 일본 최신 디젤 잠수함이 20노트였습니다. 속도에서도 앞서네. 무장 체계를 확인했습니다. 어뢰 발사관 6문, 수직 발사관 12셀, 순항미사일 현무를 탑재할 수 있어요. 현무 미사일은 사거리가 1500km예요. 한국 잠수함이 동해에 있으면 베이징까지 닿는다는 얘기네. 센서 시스템 부분을 읽었습니다. 통합 소나 시스템. 탐지 거리 150km 이상. 이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전자 기술이 뛰어나거든요. 삼성, LG 같은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그 기술을 군사용으로 전환한 거구나. 승무원 생활 환경도 체크했습니다. 승무원 50명. 90일 이상 자급 작전 가능. 보통 핵잠수함보다 적은 인원이었어요. 자동화가 많이 됐나 봐. AI 보조 시스템이 탑재됐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역시 IT 강국답네. 새벽 2시가 넘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데이터를 엑셀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항목별로 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을 비교했어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한국이 거의 모든 항목에서 세계 3위 안에 들었어요. 잠항 깊이 세계 2위, 소음 차단 세계 2위, 센서 성능 세계 3위. 이게 처음 만드는 핵잠수함 맞아? 건조 기술도 분석했습니다. 모듈 공법 적용, 건조 기간 단축. 한국 조선소는 대형 선박을 블록 단위로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립하죠. 이 방식을 잠수함에도 적용했구나. 보통 핵잠수함은 10년에서 15년 걸려요. 하지만 한국은 5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비용도 30% 절감됐네. 다음 날 아침 회의에서 발표했어요. 여러분, 한국 핵잠수함의 성능 분석 결과입니다.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참석자들이 술렁였어요. 이게 정말입니까? 네,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제임스 국장이 물었습니다. 밀러, 종합평가를 해보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한국의 핵잠수함은 세계 3위권 성능입니다. 미국과 영국 다음이에요. 러시아보다 위라는 말인가? 최신 기술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구형 설계를 많이 써요. 중국은요? 중국보다 모든 면에서 앞섭니다.
특히 소음 차단과 센서에서 압도적이에요. 한 장군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일본은 핵 잠수함이 없습니다. 디젤 잠수함만 있죠. 일본 디젤 잠수함이 세계 최고 아닌가? 맞습니다. 하지만 핵 잠수함과는 차원이 달라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래프를 뚫어지게 봤어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따라잡을 줄 몰랐네. 저는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발전 속도입니다. 보세요. 2000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 잠수함 기술의 발전 곡선을 보여줬어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어요. 왜 이렇게 빠른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펴며 설명했어요. 첫째, 조선 기술.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이에요. 선박 건조 기술을 군함에 적용했죠. 둘째, 전자기술. 삼성과 LG가 만든 반도체와 센서가 잠수함에 들어갑니다. 셋째, 원자력 기술. 한국은 원전 수출국이에요. 그 노하우가 소형 원자로 개발로 이어졌죠.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한국의 산업 역량이 총동원된 거군. 정확합니다. CIA 분석관이 질문했어요. 한국이 이 잠수함을 몇 척이나 만들 계획입니까? 공식 계획은 3척입니다. 하지만 필요하면 더 늘릴 수 있어요. 건조 능력이 되나요? 충분합니다. 한국 조선소는 동시에 여러 척을 만들 수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이 다가왔어요. 존, 자네 정말 한국 전문가구만. 22년 했으니까요. 근데 솔직히 놀랍지 않나? 이렇게 빨리 따라올 줄 몰랐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한국을 보면 늘 그래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거든요. 예를 들면요. 반도체 봐요. 30년 전만 해도 없었어요. 지금은 세계 1위죠. 조선도 그렇고. 맞아요. 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제 핵잠수함까지. 네, 이제 군사기술까지 세계 최고가 되는 거예요. 밤에 호텔방으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켜고 개인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성능 요약. 항목별로 정리했어요. 추진력 세계 최고 수준. 자망 깊이 세계 2위. 소음 세계 2위. 속도 세계 3위. 센서 세계 3위. 무장 세계 3위. 건조 능력 세계 1위. 종합평가 세계 3위권 핵잠수함.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미국 다음이라는 표현도 부족하다. 이미 러시아와 중국을 넘어섰고 영국과 겨룰 수준이다. 키보드에서 손을 뗐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명확했어요. 한국은 이미 해양 강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한국 핵잠수함 소식이 공개된 건 2024년 11월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동아시아 각국의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아침 6시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밀러 박사님, 일본 NHK에서 속보 나왔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일본 앵커가 긴장된 표우로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뉴스 스튜디오가 술렁였어요. 전문가 패널로 나온 일본 방위성 전 관료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동북아 군사 균형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한국이 해군 강국의 기준선을 바꿨어요. 이제 일본도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메모를 했어요. 일본, 즉각 반응. 긴장감 높음. 다음은 중국 CCTV였습니다. 중국 뉴스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은 영내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군비 확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 위협적인 톤이네요. 동료 분석관이 말했어요. 중국답죠. 그들은 한국이 강해지는 걸 원치 않아요. 오전 내내 각국 언론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도 보도했어요. 한국, 미국 지원으로 핵잠수함 개발, 극동 군사력 증강. 영국 BBC는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부상 아시아 새로운 해양 강국. 독일 슈피겔도 다뤘어요. 조선 강국 한국, 이제 군사 강국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일본 방위성이 긴급 성명을 냈어요. 일본 정부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그 다음 문장이었어요. 동시에 한미동맹 강화가 영내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애매한 입장이네요. 제임스 국장이 말했어요. 일본은 딜레마에 빠졌어요. 왜요? 한국이 강해지는 게 싫지만 그게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찬성도 반대도 못하는 거군요. 정확해요. 중국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후 4시 중국 외교부가 정식 성명을 냈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은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다.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 그리고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움직였습니다. 밀러 박사님, 정보 들어왔어요. 뭔데요? 중국 해군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대요. 동해 함대와 남해 함대 사령관들이 베이징으로 갔대요. 빠르네요. 그만큼 긴장한 거죠. 저는 CIA 연락관에게 전화했어요. 중국 군부 움직임 파악되는 거 있어요? 네, 흥미로운 게 있어요. 중국이 핵잠수함 생산을 늘리기로 했대요. 얼마나요? 연간 2척에서 4척으로 2배요. 한국 때문에요? 분명히 영향받은 거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 하나 때문에 중국이 생산을 2배로 늘리다니. 다음 날 일본 언론이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아사히 신문 일면 기사였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동해 장악 가능. 요미우리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한국 해군력 일본 추월 초읽기. 일본 방위연구소가 긴급 보고서를 냈습니다. 저도 그 보고서를 입수했어요. 한국 핵잠수함의 전략적 함의.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3척을 보유하면 동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 한국의 이지스함과 핵잠수함이 결합하면 서태평양 최강 해군력 중 하나가 된다. 일본은 핵잠수함 보유 불가능. 헌법 제약 때문. 일본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보이네요. 제임스 국장이 제 옆에 섰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악몽이죠. 왜요?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해군이 일본보다 강해질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일본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들의 정체성 자체가 해양 국가거든요. 중국 언론도 계속 보도했습니다. 환구15가 사설을 실었어요. 한국의 핵잠수함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 도구. 인민일보도 비슷했습니다. 한국, 미국 패권주의의 복무. 하지만 흥미롭게도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은 달랐어요. 한 중국 해군 전문가가 인터뷰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들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이지스함 6척을 보유했다. 여기에 핵잠수함까지 더해지면 상당한 전력이다. 중국도 인정하네요. 저는 이 부분을 보고서에 정리했어요. 일주일 후 더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밀러 박사님, 중국 잠수함이 동해로 나왔어요. 어디서요?
칭다오 기지에서 출항했어요. 상급 핵잠수함이에요. 한국 감시하러 간 거군요. 그렇죠. 정찰 목적으로 보여요. 일본도 반응했습니다. 해상자위대가 잠수함 훈련을 증가시켰어요. 일본 잠수함 활동이 평소보다 30% 늘었어요. 다들 긴장한 거네요.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동해에서 훈련을 실시했어요. 한국 하나 때문에 주변국이 다 움직이네요. 제임스 국장이 웃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이죠.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한 달 후 도쿄에서 한미일 안보대화가 열렸습니다. 저도 미국 대표단으로 참석했어요. 일본 측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에 대해 일본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가 대답했어요. 한국은 책임 있는 동맹국입니다. 우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영내 군비 경쟁이 그건 중국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방어적 대응이에요. 일본 측이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회의 후 일본 대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밀러 박사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한국 핵잠수함이 정말 그렇게 뛰어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직접 분석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일본보다 낫습니까? 핵잠수함 분야에서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차원이 달라요. 일본 대표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베이징에서도 비슷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CIA를 통해 정보를 입수했어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대요. 한국 핵잠수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결론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중국 핵잠수함 생산 증강. 둘째, 대잠 작전 능력 강화. 셋째, 한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 중국도 심각하게 보는군요. 저는 종합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에 대한 주변국 반응 분석. 결론 부분을 썼어요. 일본은 불안해하고 중국은 긴장하고 러시아는 경계한다. 하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다. 한국은 이미 새로운 해양 강국으로 부상했다. 동북아 군사 균형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창밖을 봤어요. 세계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변화를 만들고 있었죠. 주변국들이 아무리 경계해도 소용없었어요. 한국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까요. 승인 결정이 내려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국방부 기록보관소에서 특별한 문서를 찾았어요. 한국 핵잠수함 승인 관련 NSC 회의로. NSC는 국가안보회의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죠. 기밀 해제된 회의록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일시 2024년 7월 15일 오전 10시. 장소 백악관 시튜에이션룸. 참석자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 합참의장. 쟁쟁한 인물들이었어요. 회의는 국방장관의 브리핑으로 시작됐습니다. 각하,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은 어떤가? 충분합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자로 기술은요? 한국은 원전 수출국입니다. 소형 원자로 개발 능력도 검증됐습니다. 국무장관이 끼어들었어요. 각하, 중국 반발이 예상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이득 아닌가? CIA 국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각하, 중국 해군력 증강 추이를 보십시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지난 10년간 중국은 핵잠수함을 20척 늘렸습니다. 항공모함도 3척 보유했고요. 우리 태평양 전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동맹국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합참의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우리 부담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한국 핵잠수함 세척이면 서해와 동해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중국해에 집중할 수 있고요.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략적 분업이군요. 정확합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각하, 한국은 60년 동맹국입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요? 일본도 동맹국이지만 헌법 제약이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불가능하죠. 호주는 우리가 승인했잖소. 맞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기술이 없어서 우리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한국은요? 한국은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인만 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웃었어요. 그게 더 낫군요. 비용도 안 들고. 국무장관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각하, 핵 비확산 원칙은 어떻게 합니까?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리 없소.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집니다. CIA 국장이 끼어들었어요. 장관님, 한국은 이미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이 없어도 됩니다. 농축 우라늄으로 가니까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이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순수하게 추진용이에요. 합참의장이 보충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해구산 아래 있습니다. 독자 핵무기가 필요 없어요. 대통령이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핵잠수함만 원하지 핵무기는 원하지 않는다. 정확합니다. 근거는 무엇인가? 국방장관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약속했습니다. IAEA 사찰도 받기로 했고요. 믿을 만한가? 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 대한 신뢰가 결정적이었던 겁니다. 회의록은 계속됐습니다. 재무장관이 경제적 측면을 언급했어요. 각하, 한국이 강해지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요? 한국은 우리 무기를 많이 삽니다. 작년에만 100억 달러어치를 구매했어요. 핵잠수함을 스스로 만들면 우리 걸 안 사지 않겠소? 아닙니다. 핵잠수함에 들어갈 무기 체계는 여전히 우리 것을 쓸 겁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거? 정확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강해질수록 영내 안정되고 우리 기업들도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참모들을 둘러봤어요. 자, 정리해 봅시다. 찬성 의견부터 말해보시오. 국방장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이득입니다.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됩니다. 국무장관이 이어갔어요. 외교적으로도 좋습니다. 동맹 강화의 상징이 됩니다. CIA 국장도 동의했습니다. 정보 차원에서도 환영입니다. 한국 핵잠수함이 중국 해군을 감시하면 우리가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은 없나? 침묵이 흘렀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각하,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대통령이 결정했습니다. 좋소.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승인합니다. 의회 동의는요? 설득하시오. 어렵지 않을 겁니다. 회의록이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될까? 영국, 프랑스, 호주 정도?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핵잠수함이 있어요. 호주는 기술이 없고요. 한국은 특별했습니다. 기술도 있고 신뢰도 있고 전략적 가치도 있었어요. 다음 문서를 찾았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회의록. 의회 승인 과정이었어요. 한 상원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에게 이런 승인을 내리는 게 선례가 되지 않습니까? 국방장관이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한국은 유일무이한 케이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조선, 전자, 원자력 기술을 모두 최고 수준으로 보유한 나라입니다. 일본은요? 일본은 헌법상 핵잠수함이 불가능합니다. 독일은요? 독일은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원자로 기술 발전이 없어요. 다른 의원이 물었어요. 한국이 이 기술을 다른 나라에 팔면 어떻게 합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제3국 이전 금지입니다. 강제할 수 있습니까?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지난 60년이 증명합니다. 청문회는 만장일치로 승인을 통과시켰어요. 저는 또 다른 문서를 찾았습니다. 한국 핵잠수함의 전략적 가치 평가. 펜타곤 싱크탱크 보고서였어요.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미국에게 3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첫째, 중국 견제. 한국 핵잠수함이 서해와 동해에서 활동하면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이 어려워진다. 둘째, 비용 절감. 미국이 직접 배치할 필요 없이 동맹국이 대신한다. 셋째, 기술 협력. 한국의 첨단 조선 기술을 미국도 배울 수 있다.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게 핵잠수함을 승인하는 것은 미국의 양보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전략적 이득이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제 분석을 작성했습니다. 미국은 왜 한국의 핵잠수함을 승인했는가? 답은 명확했어요. 군사적 이득, 경제적 이득, 외교적 이득. 모든 면에서 미국에게 유리했던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다. 60년 동맹의 무게였습니다. 한국 전쟁 때부터 함께 싸웠고, 베트남전도 함께 했고, 이라크와 아프간에도 함께 갔어요. 그 신뢰가 이 결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이런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문서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특별한 나라예요. 기술력도 있고, 신뢰도 있고, 전략적 가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겁니다. 핵잠수함이라는 최고의 선물을요. 2025년 3월, 저는 특별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 조선소 방문이었어요. 밀러 박사님, 한국 정부가 초청했습니다.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직접 보여주고 싶다고 하네요. 제임스 국장이 말했어요. 진짜요? 그런 걸 외국인한테 보여줘요? 당신을 신뢰하는 거죠. 그동안 공정하게 분석해줬으니까요. 영광인데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마중 나왔어요. 밀러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는 김민준 사무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일 거제도 조선소로 가실 겁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쉬세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거제도까지 차로 5시간 걸렸어요. 도착하니 거대한 조선소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서 항공모함부터 잠수함까지 다 만들어요. 게이트를 통과하자 보안 검색이 철저했어요. 여긴 군사시설이라 엄격합니다. 안내를 받아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계실이 먼저였어요.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대형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3D 설계를 합니다. 화면에는 잠수함의 정밀한 도면이 떠 있었어요. 모두 컴퓨터로 설계하나요? 네, AI 보조 설계 시스템을 씁니다. 설계 오류를 자동으로 잡아내죠. 대단하네요. 한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이 시스템으로 설계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다음은 제작 현장이었습니다. 거대한 공장 안에 들어서자 압도당했어요. 축구장 10개는 될 것 같은 넓이에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을 가리켰어요. 잠수함 선체입니다. 특수강으로 만들어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두께가 얼마나 돼요? 8cm입니다. 포스코가 개발한 고강도 저압 금강이에요. 수입한 게 아니라 국산이군요. 전부 국산입니다. 볼트 하나까지요.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용접하고 있었어요. 자동화율이 얼마나 됩니까? 70%입니다. 사람 손이 필요한 부분만 수작업이에요. 효율적이네요. 제작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각 섹션마다 다른 부품들이 조립되고 있었어요. 저건 뭡니까? 소나 시스템입니다. 삼성전자가 만들었어요. 삼성이 군사장비도 만들어요? 당연하죠. 한국 최고 전자 기업이에요. 반도체 기술을 여기 적용한 겁니다. 다음 섹션에는 미사일 발사관이 있었어요. 수직 발사 시스템입니다. 12개 셀이 들어가요. 여기서도 만드나요? 네, 한화에서 만듭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정말 모든 게 국산이네요. 김 사무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무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만들어 파는 시대죠. 원자로실 모형을 봤습니다. 실제 원자로는 볼 수 없었지만 모형은 볼 수 있었어요. 소형 가압 경수로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했어요. 크기가 생각보다 작네요. 소형화가 핵심이었어요. 10년 연구 끝에 성공했죠. 안전성은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조립 라인 끝에서 거의 완성된 잠수함을 봤습니다. 검은 유선형 선체가 인상적이었어요. 저게 핵잠수함입니까? 네, 1번함입니다. 다음 달 진수식이에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길이가 80m는 넘어 보였어요. 직접 보니 정말 크네요. 수중 배수량 4,000톤급입니다. 선체 표면을 만져봤어요. 이 코팅은 뭡니까? 무반향 타일입니다. 소나 탐지를 막아줘요. 어디서 만들었어요? 이것도 국산입니다. 화학기업이 개발했어요. 잠수함 내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좁은 해치를 통과해 들어갔어요. 함내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승무원 50명이 90일간 생활할 수 있어요. 함장실, 작전실, 어뢰실을 둘러봤습니다. 작전실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대형 디스플레이가 여러 개 설치돼 있었습니다. 통합 전투 시스템입니다. LIGNX1이 만들었어요. AI가 들어간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표적 탐지와 무기 할당을 AI가 보조합니다. 조종은요? 사람이 합니다. AI는 어디까지나 보조 역할이에요. 승무원 거주 공간도 봤습니다. 3단 침대가 빽빽이 들어차 있었어요. 좁네요. 잠수함이 원래 그래요. 하지만 환기 시스템이 좋아서 쾌적합니다. 식당도 있었어요. 여기서 식사를 하는군요. 네, 냉동고에 90일치 식량을 보관할 수 있어요. 밖으로 나와 김 사무관이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니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충격적입니다. 이 정도 수준일 줄 몰랐어요. 뭐가 가장 놀라웠어요? 전부 국산이라는 점이요. 미국도 일부 부품은 수입하는데 한국은 정말 다 만드네요. 30년 노력의 결과입니다. 연구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는 차세대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거대한 수조 안에서 모형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워터제트 추진 시스템입니다. 차세대 기술이죠. 프로펠러 대신 물을 분사한다는 거죠? 맞아요.
소음이 훨씬 적고 효율도 높아요. 언제 실용화됩니까? 이번 함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른 연구실에서는 배터리를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비상용이에요. 원자로가 있는데 배터리가 왜 필요해요? 만약 원자로에 문제가 생기면 배터리로 비상부상해야죠. 역시 안전을 생각하는군요. LG에너지 솔루션 로고가 보였어요. 이것도 국산이네요. 당연하죠. 한국은 배터리 강국이에요. 저녁에 연구소장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놀라웠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미국 기준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버지니아급에 근접합니다. 일부 기술은 오히려 앞서고요. 어느 부분이요? 자동화와 소음 저감이요. 한국이 조선과 IT에 강하니까요. 연구소장님이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보람 있네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새 척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계속 성능을 개선하고요. 수출도 생각하세요?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 해군 전력 강화가 우선이에요.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 핵잠수함 제작 현장 방문 보고서. 제가 본 것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전통적 조선 강국을 넘어 군사기술 강국이 됐다. 핵잠수함 제작 현장에서 본 것은 단순한 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의 산업 역량이 총동원된 결과물이었다. 조선, 전자, 화학, 원자력, 배터리. 한국이 세계 최고인 모든 분야가 하나의 잠수함에 집약됐다. 이제 한국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군사기술 강국이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지금은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인들의 의지가 있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이요. 2025년 4월 15일.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한국 최초 핵잠수함의 진수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특별 초청을 받아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거제도 조선소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태극기가 곳곳에 펄럭이고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밀러 박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VIP 관람석으로 안내받았어요. 각국 무관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 해군 무관이 저를 봤어요. 밀러, 자네도 왔군. 물론이죠. 이런 역사적 순간을 놓칠 수 없죠. 정말 대단한 일이야. 한국이 해냈어. 일본 무관도 있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중국 무관도 보였습니다. 그는 무표정했어요. 러시아, 영국, 프랑스 무관들도 참석했습니다. 세계가 다 모였네요. 오전 10시 식전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연단에 올랐어요.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날입니다. 70년 전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핵잠수함을 갖게 됐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이 잠수함의 이름은 안중근함입니다. 독립을 위해 싸운 영웅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미 있는 이름이었어요.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안중근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의지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잠수함으로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침략이 아닌 방어를 위해서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전 세계 언론이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수 순간이 왔습니다. 거대한 독에 물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안중근함이 천천히 드러났습니다. 검은 선체가 햇빛을 받아 빛났어요. 와!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길이 80m, 폭 10m의 거대한 잠수함이었어요. 물이 계속 차올랐습니다. 잠수함이 부력을 받아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떴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안중근함이 완전히 물 위로 떠올랐어요. 태극기가 펄럭이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미국 무관에게 말했어요. 역사적 순간이네요. 그래. 동북아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야. 일본 무관은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중국 무관은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였어요. 진수식이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안중근함의 성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 해군 제독이 대답했습니다. 자망 깊이 500m 이상, 수중 속도 25노트 이상, 90일 이상 작전 가능합니다. 무장은요? 어뢰 발사관 6문, 수직 발사관 12세를 탑재했습니다. 탐지 성능은 어떻습니까? 150km 이상 탐지 가능한 통합소나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기자들이 수군거렸어요. 이거 세계 최고 수준 아닌가? CNN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미국 잠수함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제독이 미소 지었어요. 비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해역에 최적화됐습니다. 영리한 대답이었어요. BBC 기자가 물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반발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방어용입니다. 어느 나라도 위협하지 않습니다. 로이터 기자도 질문했어요. 추가 건조 계획은 있습니까? 2번함과 3번함이 건조 중입니다. 2027년까지 완성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켰어요. 전 세계 언론 반응을 체크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일면에 실었어요. 한국 핵잠수함 시대 열다. 동북아 군사 균형 변화. 워싱턴 포스트도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진수. 중국 견제 새로운 무기. 일본 아사히 신문은 우려 섞인 기사를 냈어요. 한국 안중근함 진수. 일본 해군력 추월 현실화. 요미우리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 해군. 이제 일본 위협. 중국 환구시보는 비판적이었어요. 한국 핵잠수함. 영내 군비 경쟁 촉발. 인민일보도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국은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서방 언론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의 부상 기술력이 만든 새로운 강국. 이코노미스트도 특집을 냈어요. 조선 강국에서 해양 강국으로 한국의 변신. 저는 각국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도 모았습니다. 미국 해군 분석센터 소장이 말했어요. 안중근함은 게임 체인저다. 동북아 해양 전략이 재편될 것이다. 영국 해군 전문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5대 잠수함 강국에 진입했다. 프랑스 군사연구소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유럽 수준을 넘어섰다. 하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달랐습니다. 중국 해군연구원 학자가 말했어요. 한국 잠수함이 아무리 좋아도 중국 해군력에는 미치지 못한다. 자신감인지 허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일본 방위연구소는 긴급 보고서를 냈습니다. 저도 그 보고서를 입수했어요. 안중근함의 전략적 영향 분석. 결론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해군력이 이제 일본을 넘어섰다. 특히 잠수함 전력에서는 확실한 우위다. 일본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헌법상 핵잠수함 보유는 불가능하다. 결국 미국과의 협력 강화가 유일한 대안이다. 일본의 딜레마가 느껴졌어요.
다음 날 미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화상회의로 브리핑했어요. 안중근함 진수식을 직접 봤습니다.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첫째, 기술 수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버지니아급에 근접합니다. 둘째, 전략적 의미. 동북아 군사 균형을 바꿨습니다. 한국이 이제 지역 강국입니다. 셋째, 주변국 반응. 일본은 불안, 중국은 긴장, 러시아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국장이 물었어요. 밀러,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나? 긍정적입니다. 한국이 중국 견제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는요? 일본도 결국 받아들일 겁니다. 대안이 없으니까요. 브리핑이 끝나고 동료가 말했어요. 존, 자네 한국을 정말 높이 평가하는군.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놀랍지 않나? 불과 30년 전만 해도 그게 바로 한국이에요. 30년 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죠. 일주일 후 각국 정보기관들이 움직였습니다. CIA가 보고서를 냈어요. 안중근함 이후 동북아 군사동향. 중국이 핵잠수함 건조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도 잠수함 예산을 증액했어요. 러시아도 태평양 함대를 증강하기로 했습니다. 군비 경쟁이 시작됐네요. 제임스 국장이 말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요? 균형이 잡히니까요. 중국 일방 팽창을 막을 수 있어요.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안중근함 진수의 전략적 의미.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2025년 4월 15일, 세계가 멈춘 순간이 있었다. 한국 핵잠수함 안중근함이 물 위로 떠오른 순간이었다. 그 순간 동북아 해양 질서가 재편되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은 동북아 해양 전략에서 핵심국이다.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목격한 기분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해양 강국이 됐어요. 진수식 1년 후 2026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안중근함의 실제 작전 훈련을 참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해 어딘가 정확한 위치는 기밀이었어요. 한국 해군 구축함에 탑승했습니다. 밀러 박사님, 오늘 안중근함의 훈련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한국 해군 제독이 말했어요. 영광입니다. 외국인이 이런 걸 볼 수 있다니요. 박사님은 특별하죠. 우리를 이해해 주시니까요. 작전실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안중근함, 자망 시작. 무전이 들렸어요. 레이더 화면에서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네요. 네, 이제 안중근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핵잠수함의 힘이죠. 30분 후 소나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함장님, 미약한 신호 포착됐습니다. 거리는 20km. 접근 중입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적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정확합니다. 소음이 너무 낮아서 탐지가 거의 불가능해요. 10분 후 갑자기 수면이 부글거렸습니다.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떠올랐어요. 안중근함이었습니다. 와! 저는 탄성을 질렀어요. 바로 앞에 있는데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이게 바로 스텔스 성능입니다. 제독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훈련 후 안중근함 내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실제 승무원들이 배치돼 있었어요. 함장실에서 함장을 만났습니다. 함장님, 실제 운용해보니 어떻습니까? 기대 이상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해요. 가장 인상적인 점은요? 조용함이요. 이렇게 조용한 잠수함은 처음이에요. 승무원들 반응은요? 모두 자부심 넘칩니다.
세계 최고 잠수함을 탄다는 자부심이죠. 작전실에서 부함장과 이야기했습니다. AI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정말 유용해요. 표적 탐지가 훨씬 빨라졌어요. 사람이 할 일이 줄어든 거네요. 아니요. 사람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해요. AI는 보조일 뿐이죠. 어뢰실도 방문했습니다. 어뢰 6발이 발사관에 장전돼 있었어요. 실전 배치 상태입니까? 네, 항상 준비돼 있습니다. 실제로 발사해 본 적은요? 훈련에서 여러 번 했어요. 명중률 95%입니다. 놀라운 수치였어요. 서울로 돌아와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차세대 기술 개발 현황이었어요. 이번 함에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됩니다. 화면에 자료가 나타났어요. 워터제트 추진 시스템. 소음을 30% 더 줄입니다. AI 자동 운용 시스템. 일부 작전을 자동화합니다. 장기 수중 작전 능력. 12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신형 소나. 탐지 거리를 200km로 늘립니다. 대단하네요. 계속 발전하는군요. 개발 책임자가 말했어요.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더 나은 기술을 추구하죠. 3번 함은요? 더 획기적입니다. 무인 수중 드론을 탑재할 계획이에요. 드론이요? 네, 잠수함에서 드론을 발진시켜 정찰이나 공격을 할 수 있어요. 미래 기술이네요. 한국이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방위산업 전시회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것을 봤어요. 한국이 잠수함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디젤 잠수함 세척 수출 계약, 폴란드의 잠수함 기술 이전, 말레이시아와 협력 논의 중, 기술 수출까지 하는군요. 전시 담당자가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 3대 잠수함 수출국입니다. 핵잠수함은요? 그건 아직 수출 안 합니다. 우리 해군 전력 강화가 우선이니까요. 마지막 날 제독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박사님,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발전할 줄 몰랐어요. 앞으로 10년은 더 놀라울 겁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세요? 한국인들의 DNA 때문이죠. 우리는 불가능을 모릅니다. 저는 웃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22년간 한국을 봤는데 항상 기대 이상이었어요. 박사님도 한국의 친구입니다. 공정하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 일일 뿐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프로젝트 종합평가. 지난 2년간의 연구 결과를 정리했어요. 서론을 썼습니다. 2024년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승인 요청을 받았을 때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가졌다. 한국이 정말 할 수 있을까? 기술이 충분할까? 2년이 지난 지금 답은 명확하다. 한국은 해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본론에서 상세히 분석했어요. 기술 수준 세계 3위권. 미국, 영국 다음. 건조 능력 세계 최고. 5년 만에 건조. 운용 능력 검증됨. 실전 배치 완료. 발전 가능성 무한. 차세대 기술 개발 중. 결론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기술력과 의지가 만들어낸 전략적 힘이다. 조선, 전자, 원자력, IT. 한국이 세계 최고인 모든 분야가 하나로 집약됐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다.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다. 당당한 해양 강국이다. 동북아 군사 균형이 바뀌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앞으로 10년 한국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미국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 한국의 핵잠수함 승인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바다는 침묵한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이 움직이고 있다.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으로. 그것이 바로 한국의 미래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22년 전 처음 한국을 담당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한국은 지역 강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강국 반열에 올랐어요. 특히 해군력에서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앞으로 10년은 어떨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계속 발전할 거예요. 핵잠수함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AI, 무인 시스템, 우주 기술까지.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을 지켜볼 수 있어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22년 경력의 미국 군사 분석가가 직접 목격하고 분석한 한국 핵잠수함의 진짜 이야기였죠. 자원도 없고 경험도 없던 나라가 어떻게 30년 만에 세계 3위권 핵잠수함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미국이 역사적인 승인을 내렸는지.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한국인의 DNA, 조선전자원자력 기술의 완벽한 융합, 그리고 60년 동맹의 신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수심 500m 바닷속에서 침묵하며 움직이는 안중근함. 그 속에는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대한민국 해군에 대한 자부심, 핵잠수함의 의미,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은 지금 바닷속에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으로.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입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